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이석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AI 면접에 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AI 면접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최근 들어서 공기업, 사기업 할 거 없이 AI 면접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면접에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이제 이 구직자들에게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AI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어떤 것들을 내용을 다룰 것인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면접은요, 여러 단계를 거치는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AI 면접 생소하시죠? 어떤 단계의 테스트들이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죠?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소개드리고 대응 전략 소개드리고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AI 면접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면접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기업들이 AI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들이에요. 상당히 많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AI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기업들이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알만한 대기업들이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조, 금융권, 제약 할 거 없이 AI 면접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업들은 AI 면접을 도입을 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여파로 채용이 확 줄었습니다. 채용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원자들 수는 그대로인데 직장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건 여러분들의 입장이고요.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평가할 인원들이 늘어난 겁니다. 원래는 한 명 뽑았을 때 3명, 4명 지원하던 게 이제는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 명 채용하면 10명, 20명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평가할 인원이 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이 채용의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급상승합니다. 유명한 회사이면 회사일수록 공기업, 사기업 할 거 없이 유명한 회사이면 회사일수록 누구나 들어가길 원하는 회사일수록 이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 인원은 줄었어요. 채용 인원은 줄었는데 이상하게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과 당연히 채용 인원이 줄면은 이 채용을 하는 비용, 1인당 채용 비용을 줄여야지 정상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경쟁률이 심화됨에 따라서 채용 인원은 줄어드는데 채용 비용과 시간은 더 많이 드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채용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마침 AI 면접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규모로 필기시험을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30명씩 들어가서 시험을 치던 이 필기 고사장의 경우에 지금은 20명 또는 15명이 들어가서 시험을 치게 돼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대관 비용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최대한 많이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AI 면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AI 면접은요, 면접이 아니에요. 면접이면은 면접 전형과 같이 지원하겠죠. 그런데 AI 면접을 진행하는 어떤 전형에서 진행하는지를 살펴보면요,
거의 서류 전형과 같이 진행을 하거나 혹은 서류 전형 후에 진행을 합니다. 즉 필기 전형 전에 이제 이 AI 면접 전형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AI 면접은요, AI 면접이 아니라 서류 전형의 보조 도구라고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AI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요, 더 많은 지원자들을 필기 전형 혹은 면접 전형 전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I 면접을 통해서 걸러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이 AI 면접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AI 면접은요, 사실 그 기업, 그러니까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AI 면접을 진행하는 툴을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한 개가 아니겠죠? 시중에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회사가 AI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면접을 처음에 들어가시면요. AI 면접은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PC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각 정보, 보여지는 모습을 담게 되고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는요. 이 카메라를 세팅하는 것과 마이크를 세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회사마다 세팅 방법과 세팅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요. 그 회사의 플랫폼에서 시키는 대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회사의 세팅이란 건 여러분들의 시각적 정보와 그리고 음성 정보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세팅을 말하는 건데 그걸 안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시각적 정보와 그 다음에 음성 정보가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시킨 대로 꼭 시킨 대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은요. 마이크 볼륨 여러분들 PC 보면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 볼륨은요. 100을 맞추면은 여러분들 스피커 볼륨을 100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네, 음성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한 80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100을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음성 정보가 깨져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80 정도로 맞춰서 세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 프로세스 첫 번째 과정은요. 이 세팅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요. 화면을 보면서 자기소개를 하거나 지원 동기를 말하거나 이런 이제 기본 질문 단계입니다. 이 기본 질문 단계에서는요. 그냥 화면을 보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인터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제 앞에도 카메라가 있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하면 어색하겠죠, 맞죠?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 답변을 먼저 주어지고 질문이 먼저 주어지고 답변을 생각하실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답변이 만약에 1분이 주어지면요. 최소한 50초 정도는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 음성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이 인사 담당자들한테 여러분들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요 분석 자료, 요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거에 대한 분석 자료가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짧게 답변한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무척 짧게 대답하면은 불성실 답변자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하셨든 간에 탈락이 돼요. 그래서 불성실 답변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 답변을 최소 80% 이상 정도로 시간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본 질문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거예요. 인성검사와 같은 이 탐색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인성검사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냥 질문이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육지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단계는 탐색 질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상황 제시형 질문이라는 거예요. 무척 여러분들이 압박 면접할 때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기본 질문을 답변하셨던 것과 똑같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얼마 안 주어지고 사실 미리 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조금 답변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진행 과정은 기본 질문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AI 면접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AI 면접을 보실 때는요. 그 기관에서 개발한 AI 면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는 이 AI 면접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툴 중 하나를 통해서 AI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AI 면접은요, 비대면 면접이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고 하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전달되는,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되는 시각적 정보, 그리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되는 음성 정보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세팅과 마이크 세팅이 바로 첫 단계입니다. AI 면접의 첫 단계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플랫폼, 그러니까 이 AI 면접을 개발한 기업들마다 이 플랫폼의 세팅이 다릅니다. 마이크 세팅과 카메라 세팅이 다르다는 얘기죠. 회사들마다 제각기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해놓은 이 카메라 세팅법과 마이크 세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팅 방법을 따라하지 않고 마음대로 세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가이드를 읽어보시고 그 회사에 맞게 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마이크 볼륨을 100으로 맞춰놓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어폰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거나 스피커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성이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요, 너무 작게 또 설정하면 안 되니까 80 정도로 볼륨을 맞추시는 게요, 여러분들의 음성이 제대로 인식되게 만드는 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륨 80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카메라와 그리고 마이크 세팅이 끝나고 나면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기본 질문이 나옵니다. 자, 기본 질문은요, 보통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 정도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대면 면접하고 다른 게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금 불편하시고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면 좋겠죠. 질문이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생각하실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을 주게 되는 거죠. 답변하기 버튼을 누르고 답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일반 대면 면접 같은 경우 조금 길게 답변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 AI는 그런 거 없죠.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답변을 안 하셔도 안 돼요. 너무 짧게 답변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요, 너무 짧게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요, 이 불성실 답변자로 분류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하시던지 간에 탈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주어진 시간의 80% 정도는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인성검사. 여러분들이 그 인성검사 많이 해보셨죠, 맞죠? 그냥 질문이 여러 개가 나오고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육지선다로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본인의 성향을 체크를 하는 그런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기존의 인성검사보다는 문항수가 조금 작습니다. 100문항을 하는 데도 있고 150문항을 하는 데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단계는요, 탐색 질문 단계, 그냥 인성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상황 제시형 질문인데 이거 질문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흔히 압박 면접 볼 때 받았던 질문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회식을 만약에 한다. 내 개인 사정이 있는데 회식을 하러 가자고 한다. 과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혹은 뭐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갑자기 연락 와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압박형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역시나 기본 질문과 진행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질문이 나오고요. 생각하실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단계는 상황 제시형 질문에 대한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휴대폰이나 PC를 통해서 미니 게임으로 많이 경험해봤던 게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하노이 탑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노이 탑이라고 치면 나오는 게임과 똑같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5단계, 자 5단계는 스텝 5는 게임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6단계가 있습니다. 6단계는 구조화된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인성 검사나 혹은 상황형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맞춤형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형 질문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난감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어려울 만한 질문, 특히 가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질문들을 위주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진행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실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AI 면접을 이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AI 면접은요, 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입니다. 인성검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성검사, 게임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들어가죠. 시각적 정보와 음성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보들로 인해서 호감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요, 인성검사 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적성검사, 게임은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호감도 평가는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인성검사, 자 어떻게 하면 잘 받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인성검사는요, 평가 기준이 신뢰성,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비슷하게 답변하는가, 이 검사가 결과가 신뢰도가 있는가, 요걸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생활을 하기에 모난 거, 그러니까 좀 특이한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평범한 게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요것들을 갖다가 평가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AI 면접에서도 이런 신뢰성과 비전형성을 평가하게 돼요. 다른 게 있다면은 기존의 인성 검사에서는 그냥 서면으로 대답만 하죠. 그래서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꾸며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유는요, 저희가 스텝 2에 기존의 인성 검사와 같은 이 선택하는 거, 선택형 질문이 나온다고 했죠. 자, 글을 읽고 그냥 선택하는 테스트인 겁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후에요, 상황형 질문을 통해서 그 성향, 인성검사에서 답변한 대로 성향이 똑같이 나오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말로써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검증을 해요. 구조화된 질문이 있다고 했죠. 제가 구조화된 질문을 설명을 드릴 때요,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 탐색 질문하고 상황형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질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검증을 하는 거죠. 즉 인성검사를 통해서 기본 인성검사 선택이죠. 선택형 질문을 통해서 성향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신뢰도, 그 검사의 신뢰도를 상황형 질문과 구조화된 질문, 말로써 하는 질문을 통해서 두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인성검사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꾸며내서 답변하면은 무조건 떨어지는 게 AI 면접의 인성검사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응 전략 첫 번째 원칙은요, 무조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AI 면접에서 인성검사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검증 과정을 무려 3번을 거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 잡아내는 그런 툴인 겁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뢰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비전형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대응 전략 알려드렸죠? 일관된 답변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시는 부분이 사실 말로서는 거짓말이 잘 안 됩니다. 질문이 내가 어떤 질문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는 보통 진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서면평가, 그러니까 선택형 질문의 경우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 신뢰성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자, 말로써 하는 답변들은 대부분 진실을 말한다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거짓말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네, 거짓말하는 곳은 바로 이 선택형 질문에서 거짓말을 하십니다. 이 선택형 질문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비전형성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비전형성을 테스트하는 항목들은요. 어떤 질문이 있으면 97%는 예라고 하는데 3%는 아니오라고 하는 질문, 혹은 97%는 아니오라고 답변하는데 3%는 예라고 하는 질문, 이것에 대해서 3%에 들었을 때 비전형성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비전형성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뭐죠? 네, 선택형 질문, 탐색 질문에서요. 절대적으로 진실되게 답변하시는 게 인성검사에서 안 걸러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인성검사는요. 자, 선택형 질문, 탐색 질문에서 자, 선택하는 거 있죠? 여기서 진실되게 답변하시는 게 최상의 전략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시중에 AI 면접에서 인성검사는요.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 되고 이런 질문은 아니오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듣고요. 가이드를 받고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유는 뭐죠? 그런 선택형 질문 뒤에 말로써 하는 두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거짓말이 발각이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선택형 질문에서 진실되게 답변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탈락하시는 요인 중에 많은 게 이런 겁니다. 미응답이에요. 미응답. 여러분들은 뭐 5개, 10개, 15개 이렇게 세트로 구성된 질문을요. 제한 시간 안에 답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한 시간 안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최악입니다. 인성검사에서 제한 시간을 넘기거나 혹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미응답을 할 경우에는요. 미응답할 경우에 그거는 신뢰성을 깎아먹는데 절대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간 준수, 미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절대로 미응답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상황 구조화된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고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회식을 가자고 한다. 근데 나는 내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좀 회식을 빠졌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성검사에서 이미 선택형 질문에서 이미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성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 상황 구조화 질문에서 답변하시는 내용, 일관성을 가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호감도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호감도 평가를 이 상황형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정어와 긍정어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부정어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쓰십니다. 안 될까요? 뭐뭐 하면 안 될까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니라는 표현은 부정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상황형 질문을 답변하실 때는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자,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했어요. 과장님이 회식하자고 했어요.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먼저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요. 그런데 회식에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회식에 빠져도 될까요? 회식에 빠지면 안 될까요가 아니죠. 회식에 빠져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어를 사용하시도록 답변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들어본다. 긍정적인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친구한테 얘기할 때 나도 정말 빌려주고 싶어. 빌려줄 수가 없어가 아니죠. 빌려주고 싶어. 긍정적인 언어로 답변을 하시는 게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긍정어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대체 이건 왜 하는지 모르겠는 이 게임입니다. 게임. 인성검사에서 한 거의 10개 넘는 게임, 적어도 한 5개, 6개 정도의 게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게임으로 뭘 평가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냥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냥 미니 게임들이잖아요. 이걸 도대체 뭘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게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냥 게임 하세요가 아니고 게임 방식을 막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게임 방식을 설명을 듣고 계획을 어떻게 풀지 계획을 하고 추론을 하고 정보 처리를 해서 빠르게 풀어내는 거, 마우스 이동을 통해서 키보드 반응을 통해서 빠르게 풀어내는 거, 요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아요? 게임 못했다고 탈락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은 너무 하위 것만 아니면요, 이거 가지고 탈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AI 면접의 게임을 열심히 밤새도록 연습한다.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자, 그래서 이런 AI 면접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미리 체험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두 번쯤 해보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탈락하실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한다? 한 번쯤 아니면 한두 번쯤 해보고 간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네이버에요. 게임명. 제가 앞 화면에서 보여드렸죠. 이런 거 의미, 색상일치, 공홈기기, 엠백, 분류기준게임 이런 걸요. 치면은 간접적으로 게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콘텐츠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스킬들도 요즘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킬들을 충분히 배우시고요.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체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수시 채용이라든가 각종 일자리 사업에서 선발을 이 AI 면접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냥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AI 면접 게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하시고 가면요, 이것 때문에 떨어지실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호감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호감도는 매력도, 의사표현, 그리고 감정 전달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전혀 아실 필요 없어요. 자, 어떤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웃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지 AI가 평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입력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표정 데이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음성 데이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해서 시종일관 생글생글 웃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AI 면접 거의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그래서 종종 의도적으로 웃는 표정을 지으시면요, 호감도 점수가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어를 사용하시는 게 호감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긍정어는 이런 겁니다.
안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런데, 뭐 없다. 그러니까 단어의 쓰임, 그 다음에 뭐 싫다 이런 거 부정적인 거 있죠. 요런 단어를 안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연습을 녹음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어를 많이 쓰시는지 긍정어를 많이 쓰시는지 이 화면을 캡처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 부정어를 쓰시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긍정어를 쓰시도록 노력만 하시면요. 호감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게 음성 정보로 입력되는 만큼 마이크 아까 제가 볼륨 설명드렸죠? 몇으로 맞추라고요? 네, 80 정도로 맞추고 여러분들이 평소 대답하시는 것보다 속도를 조금 늦게 평소 말하시는 것보다 속도를 느리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마이크가 음성 정보를 인식을 잘 할 테니까요. 자, 요거 속도 늦추는 거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하고 AI 면접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사실 많은 내용을 지금 다루었지만 AI 면접에 대응하는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 게임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많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호감도가 지나치게 낮게 나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탈락하는 이유는요. AI 면접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인성검사에서 탈락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바로 신뢰성, 검사 신뢰성 부분 때문에 떨어집니다. 검사 신뢰성을 높이는 답변 방법, 전략 뭐라고 그랬죠? 네,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거고요. 말로써 하는 답변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솔직하게 답변하십니다. 어느 부분에서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한다? 네, 어느 부분? 이 탐색 질문, 인성검사, 선택형 질문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AI 면접은요, 제 강의를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 번, 두 번 해보는 게 확실한 대응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시거나 수시 채용에 지원하셔서 한두 번 정도 체험하시고 가면요, 막 1, 2주씩 준비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AI 면접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꼭 이 강의 마치고 한번 직접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